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7층 복도는 조용했다. 접수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을 보더니 일어섰다. 윤서준 대표님, 한서아 대표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서아 대표. 서아는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직함을 들었다. 제약 쪽에서 서아를 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즉 서아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상한 일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제역이 있었다. 회의실은 넓었다. 긴 테이블이 중앙에 있었다. 제역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오른편에 차이노홀딩스 전략기획팀 인원들이 3명 있었다. 왼편 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제역이 두 사람을 보았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처음부터 서아가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어서 와요. 두 분. 서아가 말했다. 초청해줘서 고마워요. 재혁씨. 제가 오는 게 싫으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왔죠. 서아가 왼편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서준이 그 옆에 앉았다. 서준과 재혁 사이에 서아가 있는 구도였다. 재혁이 서준을 보았다. 서준이 재혁을 보았다. 두 시선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정적이 몇 초 되지 않았는데 서아는 그것이 몇 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무게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 누군가의 칼이 놓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재혁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서류 쪽으로 가볍게. 서아는 그 순서를 보았다. 재혁이 먼저 시선을 내린 것을, 그것이 양보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지는 척하는 것이었다. 재혁이 말했다. 차이놀딩스는 내년도 신규 플랫폼 투자 파트너로 윤서준 대표의 ST밸류를 고려하고 있어요. 오늘은 실무적인 조율 자리예요. 서준이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수아 대표가 함께 오신 건 ST밸류 내에서 어떤 포지션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재혁이 잠깐 멈추었다. 미세했다. 일반인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멈춤이었다. 서준이 다시 말했다. 실무적인 자리에 아내가 동행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차 대표. 재혁이 말했다. 아니요. 그럼 시작하죠. 서준이 서류를 폈다. 재혁의 팀장이 화면을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서아는 회의 내내 재혁을 보았다. 재혁이 말하는 방식을, 숫자를 언급하는 순서를,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재혁은 자신이 파놓은 것을 숨기는데 능했다. 숫자 안에 조건이 있었다. 조건 안에 제약이 있었다. 제약 안에 덫이 있었다. 서아는 그 구조를 3년 전에도 봤다. 재혁이 3페이지 조항을 언급했다. 3-2항을 기준으로 하면 ST밸류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표 측 법무팀도 검토했을 텐데요. 서준이 말했다. 검토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이 3-5항과 연동될 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재혁의 팀장이 화면을 넘겼다. 재혁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서아는 그것을 보았다. 재혁이 예상하지 못한 능수였다. 그러나 재혁은 멈추지 않았다. 3-5항은 합의 해제 조건이에요. 파트너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진행 중 합의 해제 조건이 빠진 계약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업계 표준 조항이에요. 제 표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내내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있었다. 서아는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재혁이 시선을 서준에게서 거두었다. 서아에게 왔다. 서아는 어떻게 봐요? 이 조항. 서아가 재혁을 보았다. 제가요? 법무나 전략적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요. 예전에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서아가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재혁 씨가 가르쳐준 건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웠죠. 3, 2항은 독립조항처럼 보이지만 전문 2항과 묶어서 읽으면 ST밸류에 우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재혁 씨, 이게 협력 계약이에요? 아니면 흡수 계약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혁의 팀장이 재혁을 보았다. 재혁은 서아를 보고 있었다. 서아는 재혁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탐색이 끝났다. 이제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 차가운 것이었다. 재혁이 마음을 굳혔을 때의 눈빛이었다. 서아는 3년 전에 그 눈빛을 안 적 있었다. 재혁이 말했다. 예리하네요. 여전히 칭찬으로 받을게요. 칭찬이에요. 재혁이 서준을 보았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실무팀 간의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다. 그렇게 하죠. 회의가 끝났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팀원들이 뒤를 따랐다. 재혁이 문 앞에서 멈추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서아, 서아가 재혁의 등을 보았다. 조심해요. 재혁이 문 밖으로 나갔다. 회의실에 서아와 서준만 남았다. 서아는 재혁이 사라진 문을 보았다. 조심해요라는 말. 경고였다. 위협이었다. 재혁은 그것을 부드럽게 건네는 사람이었다. 서준이 말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재혁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 전부는 아니더라도 방향은 알고 있어요. 그럼 함정은? 이 회의 자체가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계약 조항을 통해 ST밸류를 묶으려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 조용하게. 서준이 테이블 위 서류를 모았다. 천천히.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그 손을 보았다. 서준이 이것을 알고 왔다는 것을 서아는 알았다.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들어왔다는 것을 서아가 말했다. 왜 그냥 거절하지 않았어요? 회의 자체를.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재혁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했어요? 했어요. 서아가 서준을 오래 보았다. 서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아는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알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무엇을 참고 있는지를, 재혁이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들 앞에서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서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준 쪽으로 조금 이동했다. 닿지 않았다. 그러나 가까웠다. 서준 씨,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서아가 말했다. 오늘 잘 버텼어요. 서준의 눈이 잠깐, 아주 잠깐 달라졌다. 서아가 그것을 보았다. 무언가 단단한 것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생겼다가 그것을 서준이 알아채고 다시 닫았다. 그 순서가 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서준이 말했다. 서아 씨가 조항을 짚어줬어요. 당신이 먼저 3-5항을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서아 씨가 있어서 들어온 틈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다. 말이 없었다. 서아는 이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다. 이것은 긴장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때의 침묵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한 팀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서아는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 막지 않았다. 차인홀딩스를 나와 걷는 길에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하나였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다. 하나의 목소리가 건조하고 빠르게 들어왔다. 오늘 회의 어땠어? 재원이한테 들었어. 차인홀딩스 같다고. 잘 마무리됐어. 서준 씨는? 괜찮았어? 하나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조금 불길했다. 하나가 말했다. 서아야, 왜?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서아가 걷던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서 서준이 2걸음 더 걷다가 멈추고 서아를 돌아보았다. 서아가 전화 중이라는 것을 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무슨 말이야? 하나가 말했다. 너 지금 진짜 감정 쓰고 있잖아. 서아야. 서아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재혁 앞에서 서준 씨 보호하려고 끼어들었다는 거. 재원이가 나한테 전했어. 회의 자리에서 조항 짚은 거. 그게 작전이었어? 아니면 작전이었어. 목소리 왜 그래?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가 말했다. 나는 내 친구야. 서아야. 오래봤잖아. 내가 목소리 평평하게 만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 감정이 없을 때가 아니야. 감정이 너무 많을 때야. 서아가 시선을 들었다. 서준이 앞에 있었다. 등이 보였다. 검은 슈트가 있었다. 하나가 말했다. 그 사람 연기 상대야? 아니야? 서아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날이 없어진 것이었다. 서아야.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너 지금 알고 있잖아. 이미. 전화가 끊어졌다. 서아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차인 홀딩스 본관 유리벽이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얗게 흐린 하늘. 서준이 돌아보았다. 왔어요? 서아가 앞으로 걸었다. 서준 옆으로 왔다. 서준이 서아를 옆에서 보았다. 서아가 말했다. 친구예요. 알아요. 별말 아니에요. 그래요. 2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서아는 하나의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당신 지금 진짜 감정 쓰고 있잖아.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서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앞을 보며 걸었다. 서준의 옆이었다. 그리고 서아의 가방 안.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번엔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재원의 번호였다. 서아가 화면을 열었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 대표가 서아 씨 과거를 캐고 있습니다. 3년 전 병원 기록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는 그 문자를 읽었다. 1번, 2번.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차가워졌다. 3년 전 서아가 혼자 묻어둔 것을 재혁이 꺼내려 하고 있었다. 재현의 문자를 서아는 서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차인 홀딩스에서 돌아오고 2시간 후 재원에게서 2번째 연락이 왔다. 재혁 측이 서아와 서준의 재무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것. ST밸류의 초기 자본 출처를 역추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동시에 서준의 회사 쪽 내부 제보자가 1명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보들이 짧은 간격으로 쌓여왔다. 서준은 재원을 불렀다. 서아는 파일을 펼쳤다. 3사람이 펜트하우스 서재 테이블에 앉아 재혁의 움직임을 역으로 펼쳐놓기 시작한 것은 저녁 9시였다. 자정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재원이 가장 먼저 나갔다. 내일 새벽 대응이 있었다. 서아와 서준 2사람만 테이블에 남았고 테이블 위에는 A4 용지와 노트북과 식은 커피잔이 있었다.